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여주지구협의회 회장 송춘석이라고 합니다. 적십자 활동은 2005년 12월 5일 날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아마추어 무선연맹이라는 곳에서 적십자 단체의 봉사회를 가입을 하게 되면서 적십자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제 자원봉사를 이제 그 전부터 재난통신지원단이라고 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적십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앙리 뒤낭이라 그러죠. 나이팅게일보다는 이제 앙리 뒤낭이라 그래서 그분 이제 그 고향은 스웨덴, 스위스 사람이죠. 스위스 사람인데 거기서 이제 전쟁 중에 이제 자기가 원래는 무역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기업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기업체 자기 일 때문에 이제 이동을 하다가 전쟁이 난 걸 확인했고 전쟁 통해서 이거는 뭐 어떤 전쟁의 이유하고 상관없이 부상자들 그리고 적과 아군도 상관하지 말고 초월해서 인류의 애를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최우선적으로 부상자들을 치료해야 된다는 목적 하에 이제 청년 단체를 만들어서 적십자가 시작을 하게 됐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올해 115회째 지금 적십자 가입 연수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게 됐죠. 회장 취임을 했고요. 뭐 지금은 너무나도 엄중한 시기고 그래서 정말로 회장이지만 회장답지 못하게 이 취임식 그런 거 없이. 근데 본래 우리 또 적십자 봉사단체이고 해서 뭐 이렇게 이 취임식 같은 게 전통적으로 있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렇게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도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정말로 음지에서 숨어서 하는 일은 없었지만 굳이 또 알리지도 않고 묵묵히 저는 지금 현재 16년 차 적십자 봉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요. 한가람이라는 우리 여주 지구협의회 이제 제일 처음 모태가 됐던 부녀봉사회로 시작한 분들은 지금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분 정도는 이제 진짜 본의 아니게 레전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전설의 인물들인데 그분들은 만 시간 우리가 이제 적십자 제일 특징적인 게 이제 적십자 시간으로 이렇게 계속 마일리지 해놓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16년에 5,000시간에 다다른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저의 기간도 배고 만 시간은 이제 또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하는데 여주에 하여간에 11만 그 시민 중에서 적십자 회원 340명 중에 만 시간이 현재 두 분 계십니다. 우선 이제 저희 조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회장을 맡고 있는 여주지구협의회는 여주시를 대표하는 지구협의회가 되고요. 12개 읍면동을 이제 한 봉사회를 만들고자 목표를 해서 현재 12개 봉사회는 있는데 각 읍면동에 하나씩이 있는데 지금 북내면만 행정 단위로 볼 때 북내면만 거기 소속한 봉사회가 없고 근데 12가 된 이유는 제가 이제 특히 소속되어 있는 재난통신지원단 의미로서 적십자 기구의 별도 기구는 아니더라도 재능 관련해서 특히 통신이 굉장히 재난 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국 단위로 통신 쪽에 그래서 한국 아마추어 무선연맹과 이제 결연을 해서 그분들을 같이 흡수하면서 같이 함께하면서 이렇게 어떤 지역의 안배나 지역의 기준을 기초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별도로 해서 재난통신을 목적으로 한 그래서 아마추어 무선 지금 아시겠지만 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무선을 통해서 무전기를 가지고 이제 재난이라고 그러면 뭐 잘 아시겠지만 우선 통신이 두절될 수도 있고 전기도 끊기고 이런 상황에서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류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11개 읍면동에 그러니까 북내만 빼고는 현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목표가 이제 북내를 마지막으로 하면 12개 읍면동을 우리가 목표한 봉사회를 다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명 이상이면 어쨌든 봉사회를 꾸릴 수 있고요.
보통 한 20명에서 25명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2개 봉사회에 340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에피소드라고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뭐 시제를 떠나서 세월호입니다. 세월호 때 제가 이제 어느 자리에서 좀 그런 발표를 하게 될 일이 있을 때 꼭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이 보통 통상적으로 저도 뭐 산악회 소속되어 있고 관광버스를 많이 타는데 그 세월호의 기억의 첫 번째는 관광버스를 타서 상복을 입고 상중에 있는 사람이 관광버스를 타서 마이크를 잡고 교육도 하고 브리핑을 했던 기억이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도 진짜 뭐 닭살이 돋을 정도의 그런 가늠이 있는데 어떤 거였냐면 저희 세월호 안산의 그 현장 연결식장에 그 이제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봉사가 이제 저희한테 이제 임무가 주어져서 그날은 이제 여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여름에 정말이지 저희 어머님 아버님 다 모셨지만 장례를 치르면서도 다 대여 상복을 입는데 그때는 3일을 저희가 해야 돼서 진짜 그 양복 업체에 가서 하복으로 까만 양복과 타이를 사서 다 40명이 관광버스에 탔는데요. 여자분들은 여자분들 상복 그리고 남자분들은 또 검은 양복에 넥타이 하고 가면서 이제 1시간을 안산까지 이동하면서 그날에 있을 일들을 브리핑 이제 제가 그때 총무부장 역을 했습니다. 총무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날 하루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이크 잡고 제가 그때도 그 멘트를 했습니다. 수많은 시간 마이크 잡고 버스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근데 대부분 흥에 취하거나 아니면 오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발표를 하고 또 배경이 상복을 입은 상황에서 제가 마이크 잡게 될 줄은 정말로 몰랐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참 그런 기억 그리고 또 자원봉사라고 얘기하면 정말로 우리나라가 기네스북에 올릴 정도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태안의 앞바다 거기에 연 인원 1,000만 명이 동원이 되어서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자원봉사였습니다. 그죠? 누구 알바를 해서 급여도 없이 정말로 자원봉사 제일 처음 갔을 때는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요즘은 진짜 뭐 코로나 덕분에 마스크를 쓰지만 마스크 없이는 정말로 거기서 이렇게 일을 하거나 또 내지는 그 봉사 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 쾌쾌한 그 기름 냄새에 지금도 기억이 역력한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태안에 갔던 기억도 정말로 아픈 기억이지만 또 나고요. 그리고 이제 때마다 9월이나 8월에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 태풍으로 인한 저기 밑에 삼천포서부터 강릉의 고성까지 이르기까지 또 최근엔 또 고성의 산불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는 그런 검은 잿더미 되어 있는 곳에 가서 또 제가 생각할 땐 재난이라는 거 항상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기본으로 생각하는 게 재난의 기준을 뭐 사전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재난은 스스로 복구할 수 없는 상황 또 내지는 그런 형태 재산적 뭐 인적 피해를 스스로 복구할 수 없을 때 정말로 누구의 손이든 또 누구의 뭐 기계가 됐든 필요할 때에 우리의 손길들 또 내지는 불특정 다수의 그 봉사자들의 손길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 뭐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집이 관리는 제가 담당하는 복지관에서 제가 담당자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담당자들 보면은 지금 내용이 여자분이세요. 근데 지금 그 수혜자 대상자는 남자분이시고 그리고 70에 이제 갓 70세가 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고향은 여주가 아니세요. 근데 원주 쪽이나 또 제천 쪽에서 이제 여주 근방 쪽에서 거의 노숙 생활을 수년 동안 하시다가 여차저차 이제 여주까지 흘러 들어오셨다가 이제 여주에서 그런 도움의 요청이 같이 이제 결연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쪽에 그 이제 이렇게 쪽방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연립이 돼서 뭐 부엌도 별도로 없고 그냥 방 하나에 그냥 이제 부엌을 거쳐가는 그 뭐 70년대로 보면 그런 가옥 형태가 많은데 그런 곳에서 월 1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노숙 생활을 하시면서 지금도 이제
뭘 이렇게 뵈면은 그렇지만 손이 이게 다 잘렸어요. 그래서 왜 잘렸냐고 저 일을 하시다가 그 재해를 입은 건가 그랬더니 동상 때문에 동상으로 인한 그 손을 다 이제 못 쓰게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먹을 쥔 것처럼 그렇게 됐고, 그리고 허리가 이제 그 원인을 모르겠으나 디스크가 제가 볼 땐 심한 것 같은데 허리를 못 쓰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가 불편하시면 이제 그런데다 이제 본인의 이제 고집이랄까요? 아니면 뭐 병을 이렇게 드러내봤자 자기 형편에 치료받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하고 또 짜증스러운 상황이라서 여자분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침 그 제가 담당자랑 연락이 돼서 회장님이랑 한번 가면 오늘은 미션이 우리는 거기를 청소하는 것도 있지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 첫 번째는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요양병원이 됐든 요즘 시설이 얼마나 좋으냐, 그 뭐 연고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로 모셔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표현을 했더니,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그 설득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격다짐으로 강제로 모시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저의 힘을 빌리게 돼서 동기는 이제 제가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서 어쨌든 현장을 보는데 그날 당시까지 35일 동안 설사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뭐를 잘못 드셨던 간에.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안 좋은 게, 그 안 좋은 거는 다 하시는 거예요. 술도 그냥 깡소주라고 표현하는, 그냥 컵으로나 이렇게 병채 그냥 나발을 부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드시는 그 습관적으로 그러시고요. 그리고 담배를 그 간날도 문을 딱 열었는데요, 불난 줄 알았어요, 저는. 담배 그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한참 문을 열어야지 이렇게 서로를 알아볼 지경 정도 되게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폐도 굉장히 안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최고 지금 급한 그 질병은 설사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탈진 상태를 미로 짐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병원을 모시고 가려고 제가 이제 딱 부축을 하려고 이제 팔을 잡는 순간 다리는 이미 그 팔보다 더 얇은, 제 지금 팔보다도 얇은 다리의 상황이라서 근육이 다 빠진 거죠. 그러니까 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도저히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이거는 더 사람 다치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에 119를 전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19 전화했는데 제가 이제 그 기억이 역력한 건, 119가 왔는데 기본적으로 여주 소방이라고 이렇게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발에서 온 거예요. 이천 소방으로 해서. 왜 부발차가 왔느냐 그랬더니, 이제 여주에 구급차가 2대가 있는데, 여주 소방서에. 근데 2대 다 CPX가 걸려서 굉장히 급한 상황이 걸려서 교통사고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대가 다 그쪽으로 투입이 돼서 자기네 제일 가까운 부발에서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해왔던 경험치에 의해서 그러면 응급실도 지금 붐빌 수 있겠네요. 네, 그랬더니 잘하시네요. 그러면서 혹시 몰라도 어쨌든 거길 가본 다음에 우리가 먼저 도착하면 우리가 이제 처치를 받겠고, 아니면 우리가 후발로 간다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구급차로 이동하고, 그리고 한 명 그 사회복지사만 그 차에 태우고 우리는 이제 다른 차로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정말로 2대가 이미 에는 와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내리지도 못하고 다시 돌려서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간 상황에 이제 그 환자분 처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제 저도 있었고 또 우리 같이 도와주는 사람들 같이 거기에 전체 다 있기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차로 이동을 하고 한 명만 복지사만 뒀는데, 그 친구와 이제 검사도 하고 이러면서, 일단 첫 번째는 수액을 맞아야 될 정도로 탈진 상태, 그리고 두 번째는 당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한 1, 2년 이상을 그 재가복지 담당자 사회복지사가 관리를 했었는데요, 당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을 일도 없었고 고혈압 당이 없으셨던 분으로 이제 알지를 못했던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병원 응급실에서 당을 당장이라도 치료해야 될 분 정도의 당 수치를 알게 됐고요. 그럼과 동시에 이제 설사를 많이 하셨으니까 빈혈, 그렇게 3가지를 이제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치료 처치 중에 있는데, 저희가 내처를 거의 다 도착하기도 전에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한 거죠. 이분 이대로 퇴원을 못 시킨다. 그때 시간이 한 3시쯤 됐습니다. 2시 반 정도. 2시에 저희가 그 봉사를 시작하게 됐으니까요. 2시 반쯤 시간인데 입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병원에서 간병인이 있던지 아니면 보호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독거노인이시고 우리 복지사 중에 하나가 거기서 간병을 한다는 건 아무리 자원봉사를 할지라도 그건 어려운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실은 저는 거기까지는 계약하기 싫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일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병원만 가서 진료 받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이건 이제 종합 상자 종합 예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참을 고심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갈등을 하다가 그래도 또 이걸 어떻게 하겠나 뭐 어차피 봉사하러 온 거니까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공공 치매 어르신 공공 후견인도 지금 보건소에서 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분을 이제 똑같은 케이스로 그때 이제 코로나 심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신 분이 있길래 그 이제 루트로 해서 제가 또 확인을 했더니 다행히 입원이 가능한데 전제 조건이 요즘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음성 확인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2시 반 정도 됐는데 이 수액은 2시간을 맞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언론 계산해도 4시, 5시가 다 돼 가니까 그때 가서 PCR이 됐든 아니면 선별검사소가 됐든 간에 시간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그래서 이제 병원에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응답을 받고 제가 이제 또 생각해낸 게 보건소. 이제 지인들이 계시니까 보건소 검사실 쪽으로 이제 건강 그 증진과죠. 거기에 팀장님한테 담당 직원한테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PCR을 안 그래도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그걸 제안했고, 왜냐면 제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PCR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 음성을 받을 수 있고, 최소한의 어쨌든 그런 자료로 우린 입원을 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을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원래는 환자를 또 모시고 가야 되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시간 2시간을 일단 이후에 일은, 이건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이제 꽤 아닌 꾀를 낸 게 뭐냐면 제안을 한 게, 이분이 다른 곳에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지금 응급처치 치료 중이시니까 그 검체할 수 있는 재료만 주신다면 우리 의료진을 부탁해서 의료진한테 부탁해서 검체를 하면 검사만 해서 결과치를 보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제안을 했더니 다행히 뭐 여차저차 내부적인 회의 상의를 하더니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게도 그 이제 샘플링 할 수 있는 재료를 주셔가지고 또 이제 난관이 있잖아요. 이게 뭐 다른 자기네 의료 행위 같으면 뭐 쉽게 해주겠으나 병원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또 흔쾌히 또 우리가 하는 내용들을 아니까 뭐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적으로 잘 해주셔서 바로 그쪽 이제 의료진을 통해서 검체되었고요. 그걸 가지고 저는 이제 그 시청에 가서 PCR 검사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1시간 한 30분 만에 음성이라는 결과를 받고 그 음성이라는 결과 문자를 확인하고 병원에서도 수액 바늘을 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쨌든 굉장히 다급한 환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이제 5시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 전화 통화하면서 얘기 전원 들은 거는 내과 과장님이 5시 반에 퇴근을 하시는 분이니까 최대한 5시까지는 와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들었길래 부랴부랴 이제 전화부터 했죠. 왜냐면 의사 선생님 또 안 계시면 우린 또 그 모든 일이 허사가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잘 말씀드려서 얘기해 놓을 테니까 서둘러서 오십시오. 안전하게 오십시오.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모시고 가서 5시 한 10분쯤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내과 과장님이 계셔가지고 만나 뵙고 휠체어에 이제 환자는 모시고 내과에서 이제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보호자로 본연이 같이 들어갔고요. 과장님, 이분이 지금 2, 3년 동안을 어쨌든 우리 관에서 제가 담당자가 관리를 하셨는데 당이라는 것도 처음 이번에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당이라면 어느 정도 됐을 거며, 그리고 지금 35일 동안 탈진 상태인데 지금 상태는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 오늘 이렇게 처치를 못했으면 혹여라도 이 환자는 어떤 진행 상황이 될까요? 진척이 될까요? 그랬더니 이제 내과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당이 이제 높고 또 이렇게 설사로 인한 탈진까지 됐으니까 저혈당 쇼크가 가장 위급한 응급한 상황이 되었을 거고, 그렇다면 또 아무도 없이 혼자서 그 일을 당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진료 과정에서 우리한테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또 그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그 표현까지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결과로지만 그게 또 굉장히 또 예민한 부분이 되어서 뭐 죽은 사람을 살린 이게, 근데 제가 말씀하는 그 과정에도 그렇지만 또 우리 편집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논리의 비약이라고 뭐 표현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지만 진료하면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허심탄회하게 그러니까 자유롭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또 이야기하게 됐고, 그리고 뭐 제가 지금 그 1년에 그날 당일날 한 2-3시간에 있었던 일을 쭉 말씀드리면서도 정말이지 제가 한 일이지만 그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이렇게 일반적인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도 도움이 되었고 또 보건소에서도 또 PCR 검사라는 또 코로나 이런 엄중한 시기에 그런 여러 가지들 병원에서 병원대로 많은 부분들을 배려를 해서 그 한 생명을 위한 귀한 부분 또 내지는 그분을 돕고자 하는 선한 생각 그런 행위로만 이루어지고 그렇게 좋게만 생각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진짜 허심탄회하게 또 우리 홍보팀에 가서 열심히 내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저떻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며칠 후에 저한테 뭐 이상한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또 뭐 병원에서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회장님 이거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기사가 나서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냥 하루 이틀 관계가 아니라 한 4-5년 동안 그 병원과 진짜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또 치매 환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의뢰받을 일이 있으면 또 진료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여차저차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한테는 뭐 철퇴 같았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엄한 짓을 했구나, 괜한 짓을 했구나라는 생각까지도 더 나가서 야 이러다 보면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 또 내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선한 사마리아법처럼 제가 한 생명을 살리고자 마우스 앤 마우스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성추행으로 몰리는 거를 진짜 이게 괜한 말이 아니구나. 제가 이제 그런 지경에 오니까 그래서 제가 병원 그 담당하시는 분 이제 실장님이신데 실장님 죄송합니다. 근데 회장님이 죄송할 건 없죠. 그런 답변을 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로 인해서 또 내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혹시 다음에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 그때 기억들 또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이 양반한테 잘못하면 이 양반뿐 아니라 자원봉사 이런 좋은 일이라고 해서 도와줬다가 마냥 좋은 게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피해가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이죠. 왜냐하면 저는 떳떳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거는 제가 어떤 이익을 원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받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인데 그런 부분들 저 때문에 제가 한 행동 때문에 제가 한 보도들이나 이런 뭐 구설수 아닌 구설수에 올라서 그런 분들은 직을 걸고 있고 또 내지는 계속 그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간다면 정말로 전 본의 아니게 죄를 짓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제가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홍보팀에도 제가 강변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는 하지 말자. 제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어떤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많지 않습니까? 이야기거리 많은데 굳이 진짜 선한 행동 또 내지는 자원봉사자들 또 내지는 정말로 대가 없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이슈화하거나 뭐 더 나아가서 뭐 정치화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가십거리를 만들지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리고 보도 중에서도 우리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먹을 거 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막 그런 이익을 편취하는 사람들한테 뭐 진짜 천인이 공노한다는 표현까지 쓰는데 정말로 그것만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번 기회에 좀 그런 분들도 좀 이렇게 좀 뭐랄까 경각심을 좀 주고 또 내지는 진짜 숨어서 또 내지는 안 하려고 하는 우리 소극적인 그런 봉사자들한테 좀 더 그런 거에 좀 자유롭고 자신감 있게 드러내지 않더라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한 영향력이라는 표현을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정말로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이제 저 좀 더 나가서 생각하게 된 게 야, 이게 물질적인 거는 차고 넘쳐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모자라도 그 의식이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 봉사하고 도와주는 것처럼. 근데 정신적인 거는 정말로 차고 넘쳐야지 도움이 되거든요. 정신적으로 모자른 사람이 누굴 돕는다는 건 제가 한 이런 그 과정이나 경험해 보면은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고 넘쳐야 돼요. 이런 소식들이나 이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내가 할 일도 있겠구나. 나도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 또 나도 어떤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좀 이런 정말로 진짜 선한 영향력이 많이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 한번 경험을 해봤죠. 한 2월 달부터 이 코로나 시국에서 정말로 지금 전국에 많은 봉사자들이 진짜 멘붕 상태죠. 우리가 그 기존에 해왔던 이제 뭐 포스트 코로나라고 그러는데 기존에 해왔던 봉사의 한계성 또 내지는 우리가 봉사자들 모여서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 나름대로는 실험 아닌 실험을 하고 있는 게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 그 출입을 관리하는 자원봉사를 저한테 제안을 받고 제가 제안을 받고 오전 시간엔 원래 이제 그 자원봉사자 아닌 직원이나 공익요원을 투입을 하고 오후에는 그럼 우리 적십자 회원들로 제가 한번 책임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3월 5일이니까요. 2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봉사 그 분유봉사의 한가람 봉사회 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이만저만한데 다른 그 외지 뭐 삼북이나 이런 읍면에서 오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한가람 봉사회 회원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0년 된 봉사회 구력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이 새로운 봉사다 우리 입장에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흔쾌히 받아들여 주셨고 그래서 지금 봉사자들 2분씩 해서 오후 1시부터 지금 5시까지를 보건소 정문에서 출입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게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험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런 반문도 하셨어요. 우리가 해왔던 봉사가 또 아니고 우리는 뭐 어떤 긴급 재난 시에나 또 내지는 어려운 주거 환경 이런 개선만 아주 그 두 부분에서 굉장히 또 좀 더 나가면 뭐 밑반찬 사업 정도 이렇게 하다가 이거 회장님 이거는 우리 담당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데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담당이 어디 있어? 그리고 코로나 시절에 찬밥도 한번 어떻게 가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재난이라는 표현에서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재난은 자기 스스로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코로나처럼 재난이 참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관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제가 바로 직전에도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그 막 농장들이 돼지 농장이 막 넘어질 때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관에서 그 알바 비용 그러니까 그 예산을 투입하는 게 한계성이 있어서 한 7, 80일 지나면서 자원봉사 쪽을 이제 요청을 하고 그러는 과정을 볼 때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뭐 회장이 아니었으니까 이건 아예 시작부터 재난의 그 시급성을 좀 따져서 뭐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 예산을 먼저 투입할 게 아니라 자원봉사 센터를 아예 투입을 해서 시작 단계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함께 투입을 했다면 70일 갈 거 3배는 제가 볼 때 더 운영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말을 표현하고 제안도 했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저희가 몸소 한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일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정말로 보건소에서도 직원들이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우리
적십자에서도 이런 일을 담당할 수 있구나 이렇게 나름의 보람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더 나가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작년에 14회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합동 결혼식, 이번에는 어쨌든 합동 결혼식을 하고 싶고요. 합동 결혼식 하면 이제 그냥 원 채널로 해오던 대로 하려니까 이런 또 코로나 사태에서는 적용을 못했길래 이번에 생각하는 건 리바인드 촬영까지,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모여서 할 수 있다면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식은 그대로 하고, 이제 신혼여행보다는 신혼여행을 못 갈 상황이다 그러면 리마인드 촬영 그런 것도 굉장히 요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지금 그냥 단순하게 스냅 사진 정도가 아니라 야외 촬영을 본격적으로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두 가지 채널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적십자에서 뭐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매월 구호품 현재 한 90가정에 12개월 면동에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저희는 이제 접근하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수해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지, 아니면 뭐 말벗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계속 지속적인 활동을 할 겁니다. 예, 뭐 저는 봉사회 이제 1월 1일 취임하면서 제 직이 시작되면서부터도 많은 분들 주변에서 아시는 분들은 축하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봉사회의 회장을 축하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 단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봉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까 생각하면서 최대한 좀 편안한 봉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봉사원들을 먼저 돌볼 수 있는 봉사회. 제가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큰 대형 교회에서 집사님 정도 되시는 분이 아사를 당하셨다는 소식을 접할 때 굉장히, 이건 진짜 이율배반이다. 어떻게 거기 그 교회는 그 외국의 각 지역의 선교사까지 이렇게 보내는 교회에서 자기 교회의 교인 중에서도 집사라면 어쨌든 어느 정도 위치에 계신 분이고 믿음도 있고 열심히 하실 텐데, 그분을 돌보지 못해서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굶어서 죽게 하긴 건 이건 아니다 싶은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봉사를 하러 오는데 남을 도와주는 어떤 이타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우리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노란 조끼를 입은 같은 회원들이 서로 멍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불편함을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서로 편안한 마음, 또 우리 적십자 사무실 오거나 노란 조끼 입은 우리 회원들 만나면 뭐 주는 거 없이 받는 거 없이 기뻐, 이 마음을 궁극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봉사회를 만들고 싶고요. 그러기에 있어서 우리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여인데, 그렇게 시간 앞다투어서 정말로 본인의 시간, 귀한 시간 다 이렇게 투자를 해주시는 우리 340명 그 이상의 우리 봉사자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참 질문 잘 주셨는데요. 대신봉사회라는 그 봉사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읍면동에 있다 그랬는데, 대신봉사회 회장님이 한번,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도 대신 외곽도로에서 대신 사거리에 보면은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대신봉사회 봉사원을 모집합니다. 정말로 저한테는 뒤통수 맞게 하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16년 차 봉사, 우리 적십자 활동하면서 적십자회에서 봉사원 모집 현수막이 걸린 거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고요. 그거를 저녁 때 지나가다 봤는데, 밤 시간이었는데, 그 가로등 불 밑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걸 우리 회람에다가 카톡방에다가 올릴 정도였는데요. 그렇게 이제 시대적으로 또 내지는 그 생각이 이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사회 중에는 또 남자 봉사회, 여자 봉사회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도 하고, 또 거의 부녀 봉사회로 이루어졌는데요. 이제는 그런 제한도 없이 남녀 다 모두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끔 느끼는 질문이고 받는 질문이지만요. 내가 뭐 하다못해 라면 한 박스라도 어디 누구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어느 조직 내에서 지속적인 건 또 못하겠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그런 문턱 없이 또 내지는 제한 없이 언제든지 두들겨 주시면
언제든지 반갑게 맞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의와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열정을 다 받아서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또 적십자에 진짜 중요한 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수혜자 또 내지는 대상자를 우리의 판단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